엄청난 약입니다. 희대의 명약. 당뇨 좋아지고 혈압 고지혈증 다 좋아지고 심장병까지 나아지게 하고 콩팥도 보호해주는 이런 약이에요. 장점을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단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K입니다. 오늘은 살 빠지는 당뇨약 2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싹센다, 트루리시티 같은 주사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SGLT2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약인데 과연 어떤 기전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것이며, 그리고 과연 체중을 얼마나 감량시켜줄지. 이 약은 심장병 약으로도 쓰이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효과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와 그 기능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생존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되고 발전돼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당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이 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중에라도 쓸 수 있도록 저장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콩팥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이 콩팥은 피 속에 노폐물, 쓸데없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걸러내준 장기인데, 피가 콩팥을 이렇게 지나면 사구체라고 하는 거름망에서 이렇게 여과가 돼서 그 걸러진 것들이 이렇게 소변으로 점차 만들어져서 배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피가 이 사구체라는 거름망에서 걸러질 때 입자가 작은 것들이 노폐물과 함께 밑으로 같이 배출이 돼요. 배출이 됐다가 세뇨관이라는 긴 관을 지나면서 소변이 되기 전까지 자꾸 재흡수를 합니다. 다시 이 중에서 필요한 성분이 있는지, 우리 몸은 컴퓨터처럼 정확해서 이 중에서 내가 이제 혹시 다시 한번 흡수해야 되는 게 있는가, 몸에 아직 필요한 성분인데 걸러진 것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자꾸 재흡수를 하고 정말로 노폐물만 배출되도록 우리 몸이 설계가 돼 있어요. 사구체에서 걸러지는 것 중에서 당, 글루코스도 굉장히 입자가 작기 때문에 같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당은 걸러지면 무조건 다시 재흡수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렇게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당은 이렇게 사구체에서 걸러지자마자 여기 프록시멀 튜블이라고 근위세뇨관, 걸러지자마자 바로 있는 그 관에서 당은 들어오자마자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작은 문들 여러 개가 당은 들어오자마자 재흡수해버리는 거죠. 거의 90%를 사구체에서 내려오자마자, 걸러지자마자 흡수해버립니다. 이 작은 문들이 바로 SGLT2예요. 이름에 단서가 있어요. SGLT, 소디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인데, 이 소디움, 바로 나트륨이죠. 소금기, 그리고 글루코스, 당, 나트륨과 당을 같이 트랜스포터, 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SGLT2라는 수용체예요. 작은 문들이죠. 그래서 거의 90%가 SGLT2를 이용해서 다 흡수가 되고 그 문을 통해서 다 다시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도 이렇게 긴 관을 지나가면서 천천히 다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변으로 갔을 때는 당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돼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 글루코스 당이라는 것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뇌의 활동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콩팥까지 모든 설계가 컴퓨터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자, 그렇지만 당뇨란 무엇일까요? 여기도 이름에 단서가 있죠. 당뇨. 당이 뇨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글루코스가 소변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이렇게 걸러진 것들이 다 다시 흡수가 되고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 많이 걸러지는 거예요. 이 사구체라는 거름망에서 너무 많은 양들이, 이게 문이 양쪽에 10개가 있었다 쳤을 때 우리가 10개 이렇게 들어오면 10명 피가 이제 계속 지나가겠죠. 10명 내려보내고 10명 내려보내고 10명 이렇게 하면 한 명씩 쭉쭉쭉 기다렸다가 한 명씩 10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 10개 있는 것도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명 들어오면 1000명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이 당이라는 것이 다시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들이 그야말로 우수수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SGLT2라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약의 작용 기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면 SGLT2 이니비터예요. SGLT2라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이니비터, 억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당뇨라고 했을 때 당으로 뇨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뇨를 더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재흡수되지 않고
않고 더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 약의 기전입니다. 이 SGLT2 이니비터는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드시는 약으로는 포시가, 자디앙, 슈글렛, 그리고 자디앙 듀오, 직듀오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약의 기전은 이 콩팥에서 당뇨가 재흡수되는 문을 닫아서 당이 더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기전이라는 걸 아셨죠? 자, 그럼 이 약의 이러한 기전 속에서 장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약은 엄청난 장점들이 있는데 1번이 체중 감량입니다. 자, 우리가 재흡수하는 당, 결국에는 당이라는 것도 이제 칼로리죠. 에너지원이란 말이죠. 칼로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흡수해버리면 나중에 쓰지 않으면 축적돼서 지방세포 살이 돼버리죠. 그렇지만 이것을 재흡수를 안 하는 거죠.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하루에 소변으로 당이 1g 정도 나갑니다. 1g도 채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평균 하루에 70g이 나가게 됩니다. 소변으로 당이 70g이 나가요. 엄청난 양이죠. 칼로리로 따지면 한 280kcal 정도가 됩니다.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식사를 해도 280kcal가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당이 빠져나가요. 당이 탄수화물을 분해시킨 게 당이죠. 당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재흡수돼서 필요하지 않으면 지방세포로 변해버릴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을 먹어도, 즉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 당이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정말 대단하죠. 가만히 있고 평상시로 똑같이 생활해도 마이너스 280kcal. 자, 마이너스 280이면 1시간 동안 실내 자전거 1시간 타는 거예요. 네, 엄청 힘들어요. 빠르게 1시간 타는 게 280kcal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빼기가 힘들어요. 280kcal는. 그리고 따져보면 우리가 체중이 1kg가 빠지려면 마이너스 7000kcal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나누기 280 하면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을 해도 이 약을 먹으면 25일, 한 달 정도가 지나면 1kg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하지 않고도 1kg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그래서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약이다, 이것은 뭐 획기적인 약이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과연 이게 얼마나 빠지는가. 우선은 사실은 뭐 말로만 들으면 계속 빠져야 돼요. 살이 계속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몸이 보상이라는 게 있죠.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체중이 빠지면 꼭 우리 몸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주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체중을 다시 이렇게 좀 끌어 모아서 다시 찌려고 해요. 그런 보상 기전이 작용하다 보니까 첫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체중이 좀 많이 빠지는데 뒷부분은 좀 덜 빠진다,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첫 3개월에서 6개월은 얼마나 빠지는가? 자, 감량은 당연히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약을 먹으면 좀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습니다. 탈수가 좀 되기 때문인데 뒷부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목이 마른데, 이 목이 마른 것을 조금 이제 허기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되면 자꾸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체중이 안 빠지죠. 그런데 그럴 때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드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꾸준히 지키고 평상시랑 똑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덜 드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들한테 처방을 했을 때 적게는 뭐 사실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허기져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잘 안 빠지고, 그렇지만 3개월 동안 10kg, 정말 거짓말처럼 노력 안 했는데 10kg 빠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마법처럼 죄다 10kg가 빠지는 게 아니고, 임상 연구 결과상 평균값은 평균 1.7kg에서 3kg 사이 빠진다, 이 정도로 돼 있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임상 연구 결과상 이렇게 빠지는 체중이 대부분 지방에서 빠져나간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엄청나죠? 지방 조직이 감소하는 이유는 당이 소변으로 배출이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부족한 에너지원을 지방 조직을 태워서 쓰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체중 빠지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근육량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뼈양도 유지가 되고, 그런데 지방량만 빠진 체중만큼 줄어있더라는 거죠. 굉장한 약이죠.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 봤을 때 30, 40대 여성분들, 남성분들에서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 탈수를 막을 수 있도록, 허기지지 않도록 그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것만 좀 실천을 해주시면 정말 놀랍게 많이 빠집니다. 당뇨와 비만을 함께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 약의 두 번째 장점, 독립적인 혈당 개선 효과와 당하혈색소 개선이에요. 지금까지 약들은 무조건 췌장과 인슐린 관련해서 개발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 약은 아예 새로운 부분을 공략한 거예요. 콩팥. 췌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슐린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콩팥을 공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들과 기전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들을 먹는 데다가 플러스로 추가로 혈당이 더 개선되고 당하혈색소도 더 개선되는 거죠. 이 약을 단독으로 썼을 때도 공복 혈당 잡아주는 효과가 25에서 45 정도 잡아주고, 당하혈색
맥소는 0.4에서 1%까지가 감소됩니다. 자, 거기다가 당뇨는 5년, 10년 이렇게 유병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아무리 당을 열심히 조절해도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몸 전체의 인슐린 저항성도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약으로 해결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이런 코스로 가게 되는데 이 약은 아예 작용 기전이 다르죠. 인슐린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뇨의 자연 코스, 악화 코스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의 세 번째 장점,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은 당 조절 효과가 좋다 보니까 당뇨 자체가 호전이 되고 거기다가 체중 감량도 되니까 당연히 고지혈증, 고혈압 다 좋아지죠.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다 좋아져서 다 좋아지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이 개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약은 심장부전, 심장병, 심부전 약으로 FDA 승인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전이 불명확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심부전 환자들이 입원율이 너무나 줄고 심장 박출량, 심장이 박출되는 양인데 이제 심장 기능이 어쨌든 좋아지더란 얘기예요. 논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심장약으로 허가까지 났어요. 심부전 약으로. 그런데 기전이 약간 불명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논문 몇 가지가 나왔는데 당뇨와 비만 환자들은 몸속에 어딘가 염증 수치가 계속 높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같은 비정상적인 대사 상태에 있고 이 중에서 당뇨병 자체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병과 심부전, 협심증 같은 것들도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들을 비교했을 때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살펴보니까 이 SGLT2 이니비터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부전과 협심증 같은 다른 심장질환까지도 좋아지는 거예요. 몸속 전체의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부전 약으로 FDA 허가가 나고 조만간 협심증이랑 이런 쪽으로도 지금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을 보호해주고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그리고 심부전 환자의 입원율을 감소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부전이 악화되면 심장이 이제 우리 혈압이 굉장히 오래되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맥이 있거나 당뇨랑 이런 합병증들이 오래되면 심장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심장질환이 악화되면 마지막에 심부전, 심장이 잘 안 뛰고 이런 심부전이란 병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심부전 환자들은 대부분의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심장이 잘 안 뛰는데 주사제로 계속 이뇨제를 맞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고통이 있는데 이 입원 유병률, 입원 기간을 실제로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이 약. 그리고 사망률도 당연히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한 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혈압을 좋아지게 합니다. 네, 엄청난 약이죠. 지금 희대의 명약 같은 그런 정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체중 감량 때문에 혈압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 거기다가 이름 자체가 SGLT죠. 소디움 글루코스 트랜스포러예요. 그러니까 소디움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이 소디움 뭐예요? 나트륨이죠. 염분, 고혈압에 직결되는 염분이에요. 염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재흡수할 때 염분도 같이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SGLT2 이니비터가 문을 막아버리니까 당과 함께 나트륨, 소디움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소금기가 빠져나갈 때 어떻게 해요? 소금기 혼자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삼투 현상 때문에 물도 같이 쭉 갖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혈액량이 좀 감소하게 되고 필요 없는 수분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고혈압 자체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혈압이 좋아지다 보니까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생겨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기본적으로 이 약을 시작만 해도 혈압이 5 정도 떨어진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결국 그래서 콩팥도 보호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 말씀드릴게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섯 번째 장점, 저혈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혈당이 생기지 않고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복용하셔도 돼요. 우리가 당뇨약을 먹었을 때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 사실은 저혈당이에요. 저혈당에 한번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손이 덜덜덜 떨리고 식은땀 거의 쓰러지기까지 하는데 이 저혈당을 덜 오게 하는 것이 당뇨약들의 정말 큰 과제인데 이 약은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혈당을 굉장히 적게 오게
약이에요. 거의 저혈당이 안 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약들을 같이 먹을 때는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다른 약이 증폭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약을 단독으로 쓸 때는 거의 저혈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나오는 여과되는 것들만 배출시키기 때문이죠. 자, 엄청난 약입니다. 희대의 명약. 당뇨 좋아지고 혈압 고지혈증 다 좋아지고 심장병까지 나아지게 하고 콩팥도 보호해주는 이런 약이에요. 장점을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단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이 약은 개발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당뇨약들에 비해서 축적된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길게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불확실한 거죠. 사실은 아무리 FDA 승인받고 했어도 물론 정말 충분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된 약들이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길게 갔을 때 30년 이렇게 복용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는 크게 30년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아직은 조금 자료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알려져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사실 뭐 많지가 않습니다. 장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약이기 때문에 거의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초이스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의 단점이자 부작용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탈수와 감염입니다. 탈수가 왜 생기느냐? 이 약은 고령의 어르신들한테는 많이 추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디움과 글루코즈를 같이 끌고 수분과 같이 끌고 나가죠. 이렇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탈수가 생깁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 드시던 것보다 1리터 이상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름철에 땀을 좀 많이 흘린다 하면 이제 약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 혈액량이 많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탈수가 오다 보니까 저혈압 쇼크가 오든가 아니면 어쨌든 탈수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들에서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죠. 목이 마르니까 물 많이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을 꼭 1리터 이상씩 더 드세요 하시면 열심히 따라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데 어르신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흔한데 왜냐하면 여성이 요도의 길이가 남성보다 짧죠. 남성은 길고 여성은 요도가 짧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나 요로감염 이런 게 안 그래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잘 생기는데 자, 이 약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니까 요로 쪽이나 생식기 쪽에 살고 있던 균이나 곰팡이들이 좋은 에너지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균들이 신나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혈당이 높고 조절 안 되는 분들은 더하죠. 당이 더 빠져나가니까 이 약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질염, 방광염 이런 것들이 잘 와요. 더군다나 이제 소변이 고여 있으면 더해요. 방광염도 소변을 오래 참으신 분들은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데 그게 이제 소변이 고여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노폐물과 당이 고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균들이 역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변을 자꾸 참으시면 이런 방광염이나 질염이 더 자꾸 재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은 평상시보다 물을 1에서 1.5리터 정도 더 드시고 그리고 방광염이나 질염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소변을 오래 참지 말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화장실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뭐 참을만 하고 항생제 좀 먹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약 먹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방광염 질염이 재발한다. 이런 분들은 이 약을 사실 드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부작용들이 자꾸 탈수랑 그런 감염이 생기시는 분들은 처방받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당연히 해야겠죠. 상의하에 약의 조절을 결정하셔야 하고 이런 이벤트들이 한두 번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물론 이제 겪지 않는 분들도 많죠. 탈수나 감염을. 근데 이제 한두 번 지나가는 일이다 하면 장점이 너무나 큰 약이어서 저는 사실 이제 거의 이 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젊은 분. 어쨌든 근데 개인별로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의를 꼭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약에 중요한 합병증이 하나 있어요. 당뇨 케톤산증이라는 것인데 이 당뇨 케톤산증은 당뇨의 급성 합병증 중 하나이고 좀 드물어요. 드물고 애저녁에 케톤산증 유발인자가 있습니다. 그 유발인자를 피하면 예방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유발인자가 탄수화물을 너무 줄여서 저탄수화물식을 한다든가 심하게 음주를 갑자기 하신다든가 당뇨 치료를 받다 안 받다 해서 당이 널뛰는 경우 당이 높은데도 지금껏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갑자기 이 약을 시작하고 나서 당뇨 케톤산증이 올 수가 있어요. 좀 치명적인 합병증인데 환자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 유발 요소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살 빠지는 당뇨약 2탄 SGLT2 이니비터, 여러분이 드시는 포시가 자디앙 슈글렛, 직듀오, 자디앙 듀오 이런 약들의 기전과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엄청난 장점 그리고 살짝 아쉬운 단점이 있는 약이죠. 비만과 당뇨, 고혈압, 심장병 이런 걸 다 잡아주고 심장도 보호하고 콩팥도 보호해주는 이런 엄청난 효과의 약.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서 저도 좀 선호하는 약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개개별로 이런 약제들의 복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꼭 무조건 이 약 먹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에 약을 복용할지를 결정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들으신 살 빠진 당뇨약 2탄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